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 갖고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연준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데, 저는 간단히 왜 이렇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지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매우 한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공부도 이제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정부에서는 뭔가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율을 올립니다. 단순적으로 집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임대료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건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순 예를 들면 자동차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원하시는 가격, 원하시는 컬러 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물가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거는, 식당 가면은 아직도 안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현장 가서 보면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보면은 아직도 노동 집약적인 곳에 보면 아직도 사람이 모자르고 아마 사람도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어느 미디어를 보니까 1000만 개의 잡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은 한 600만 명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400만 명은 어디 갔냐? 한 200만 명 정도는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은퇴를 하고, 아파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아서 리타이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150에서 200 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력난, 그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셨을 때 반이민 정책을 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든 영향도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민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을 보면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될지는 또 잘 몰랐습니다. 경제학자들 좋은 뛰어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건축 현장에 갔을 때도 건축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옛날에는 한 200불 정도 했대요. 인건비가 하루에. 근데 요즘엔 300불 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플라이우드 같은 것도 옛날에는 25불, 15불 하던 게 팬데믹 땐 75불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상적으로 한 40불, 35불 이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가는 팬데믹 이전보다 한 20% 정도로 해서 좀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를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겁니다. 인력을 어떻게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400만 명을 어디서 데려다가, 중국에서 데려다가 그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어디서 채울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이자를 높이다 보면 사람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식당을 갈 것도 안 가고, 공사를 할 것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일자리들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식당도 문을 많이 닫을 거고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가 뭐 안 되는 걸 뭐 굳이 유지할 수는 없죠. 아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을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같았으면 뭐 나가서 먹자 뭐 쉽게 얘기했을 텐데 요즘 나가서 먹자는 말을 쉽게 못 합니다.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뭐 매일 나가서 드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매일 나가서 드시고 매일 뭐 집에서 밥 하지 마 뭐 하면서 나가서 드셔도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3번 나갈 걸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갈 거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들이 문을 닫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임금이 거기서도 좀 많이 좀 노동 집약적인 거.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건축이 비싸니까 안 하니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안 지어요. 왜냐면 안 짓는데 뭐 지금 지어봤자 뭐해. 팔리지도 않는데 다들 쉬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값도 이제 거기에 노동 인력에 대한 임금값도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회적인 지출이 많아지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나가는 돈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안 쓰다 보면 또 거기에는 또 많은 영향이 미쳐져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언제까지 이자를 올릴 건가? 뭐 보면 한식당 가셔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해졌다. 옛날보다 좀 내려가고 있구나. 올랐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내리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아마 그때쯤 이자율이 좀 낮아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비싸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랑 만나는 곳, 만나는 비즈니스 이런 곳들이 그리고 뭐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제 뭐 한국 식당도 세일 같은 걸 많이 할 겁니다. 가격도 많이 내리고 그러셔서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동참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셔야지 살아남지 지금처럼 막 물가를 올리신다고 같이 올렸다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이자율도 높아지고 뭐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굳이 비싼 식당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식당들이 아마 살아남고 계속적으로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식당들은 아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요즘에는 많은 물가도 잡히고 하여튼간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 서비스업만 조금 잡힌다면은 아마 물가가 이자율이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통 그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현찰을 갖고 있어라 뭐 하는데 현찰 많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 하여튼 돈을 안 쓰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껴 쓰시고 나눠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그렇습니다. 과거 팬데믹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불짜리가 한 85만 불 정도 돼요. 한 15% 떨어졌죠. 그리고 임대료는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르진 않습니다. 어디에요? 오르진 않는 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오르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좀 내려옵니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아직 많습니다. 많아서 아직 임대료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집값은 확실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많이 내려왔고 하여튼가 우리가 이자율을 좀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음 내년도에 우리의 자산에 대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지금 제가 주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데 돈이 없으신 분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좋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 뭐 주식에 넣어 주셨던 분들은 뭐 어떡합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뭘 한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위험한 일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사 드시고. 하여튼간 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하여튼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하여튼간 이 어려운 시기에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좋아지겠죠. 하여튼간 빚도 많이 지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집을 파시려는 분과 집을 사시려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